고부 양씨는 과연 현 제주가 고향일까? 소시적부터 고부 양씨는 현 제주가 자신들의 성씨가 탄생한 곳이라고 들어왔습니다. 사실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렸을 적 나에게 관심은 현 제주에 몽골의 말 사육장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과연 성장한 말들을 어떻게 한양 서울로 옮겼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내 생각에 규모가 아주 큰 선박 이외에는 불가능합니다. 경제학적으로 가장 비효율적인 경제활동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현 제주에서 말을 키워 한양 서울로 옮긴다. 역사는 역사학자 당신들의 상상을 이루어주는 소설이 아닙니다. 생각한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데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의 상황이 아닌 그 당시의 상황을 통해 시연되어야 합니다. 또한 돛대도 없고 바닥이 평평한 거북선을 바다에서 노를 져서 전쟁을 했다고 합니다. 역사학자 당신들이 직접 노를 저어보세요. 단 10m도 못 가 전부 기진맥진할 것입니다. 우리 역사의 지리지 신증동국 여지스남도 한 번 읽지 않는 자들이 과연 무슨 역사학자라고 정말 과간입니다. 나는 어렸을 적부터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이 코끼리 부대를 이끌고 스페인을 거쳐 알프스를 넘어 현 이탈리아에 쳐들어갔다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북아프리카에는 코끼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나를 선박과 이들을 이끌고 알프스를 넘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본상식 아닐까요? 아리아넥스의 역사복원 시리즈를 구독하시는 분들은 인류사의 가장 보편타당한 상식과 그것을 입증한 우리의 지리지 신증동국 여지스남으로 철저히 무장하신 분들입니다. 자, 이번 회에서는 이렇게 간단하지만 아직까지 아무도 풀지 못한 수수께끼 고부양씨의 비밀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제주의 정체. 우선 우리의 지리지 신증동국 여지스남을 통해 이들 세 성이 탄생한 제주의 정체부터 밝혀봅시다. 제주의 군명. 제주의 군명을 탐나, 탕나, 탐모라, 동영주라고 합니다. 전라도 고부의 군명을 영주, 안남, 고사불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전주의 군명을 견성, 완산, 안남, 비사불, 승화, 순위군이라고 합니다. 제주의 군명 동영주란 영주의 동부로 전라도 고부의 동부가 제주였던 것이며, 전라도 고부의 군명 안남과 전라도 전주의 군명 안남은 또한 동일한 지명으로 전라도 전주는 장안, 한양이 시작된 풍패의 도시로 이곳의 동부가 제주였던 것입니다. 역사 속 제주는 현재의 남해바다 가운데 있었던 섬이 아니라 천하의 중심 고죽국에 있었습니다. 제주의 군명 탐나란 탐땅으로 이곳에 있었던 포구가 탐진입니다. 전라도 강진의 군명을 금능, 양무, 탐진, 도강, 도무, 동음, 오산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강진의 군명 탐진과 제주의 군명 탐나는 동일한 지역의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탐 땅에 있었던 포구가 탐진으로 역사 속 강진이 제주와 동일한 지역이었습니다. 전라도 강진의 군명 금능은 금 땅에 있었던 능으로 이곳이 김해이기도 합니다. 경상도 김해, 전라도 강진, 제주가 동일한 위치의 지역에 있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역사는 신기하지요. 제주의 산천. 제주목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한라산, 주남쪽 20리에 있는 진산이다. 한라라고 말하는 것은 운하, 은하를 나인할만 하기 때문이다. 혹은 두무학이라 하니 봉우리마다 평평하기 때문이요. 혹은 원산이라고 하니 높고 둥글기 때문이다. 제주에 있었던 한라산의 다른 이름을 원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원산의 정체를 밝혀야죠. 충청도 한산팔경의 일부를 인용합니다. 원산수고, 바다 위 높은 산에 봉화 전하고 여염은 바다를 눌렀네. 100년간 난리 없는 이 땅에 수자리 북소리 석양이 짙다고 했습니다. 오호, 한라산의 다른 이름 원산이 충청도 한산팔경의 하나라고 합니다. 충청도 한산의 정체는 몽골의 마을 사육장에서 밝혀드리겠습니다. 제주가 난리 났습니다. 제주의 궁실. 제주의 궁실을 인용합니다. 홍화각, 성 안에 있는데 최혜산이 세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홍화에 있었던 건물이 홍화각이고 문이 홍화문입니다. 그러면 홍화가 어디에 있었는지 찾아봅시다. 경두의 궁실을 인용합니다. 명정전, 성종이 정월과 동지를 당할 때마다 신하들을 거느리고 삼궁에 하례하고는 이내 이전에서 조회를 받았다. 동문을 명정문이라 하고 또 그 동문을 홍화문이라 한다. 문 안에는 계열문이 있고 다리 이름은 옥천이라 한다고 했습니다. 경두의 궁실 명정전의 동문을 홍화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홍화라는 지명은 경도인 서울에 있었습니다. 경도인 서울의 궁실 명정전의 다리 이름 옥천을 또한 밝혀봅시다.
전라도 순창의 군명을 오산 옥천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용담의 군명을 물고 옥천이라고 합니다. 용담이란 초계 천황님이 계셨던 용성의 연못이라고 했습니다. 제주의 궁실 홍화각이 서울의 촉에 있었던 것입니다. 제주의 신증, 제주목의 신증을 인용합니다. 정원로, 바로 남문 초루이다. 초루는 이른바 고루라는 것인데 무늬의 높은 다락을 이어서 먼 곳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한다. 제주의 신장에 등장하는 정원로는 정원이라는 지역이 있었던 두각으로 정원의 지명을 찾아봅시다. 평안도 기성의 권치현역을 인용합니다. 본래 고려의 만영군이었는데 성종 13년에 평장사 서예에게 명하여 여진을 공격하여 쫓고 성을 쌓아서 귀지라고 불렀고 고종 18년에 높여서 정원 대도부라 하고 정주목으로 고쳤다가 뒤에 주치를 마산의 남쪽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제주목의 신증 정원로가 있었던 정원을 또한 평안도 귀성이라고 합니다. 함경도 갑산의 도정을 인용합니다. 정원로라고 합니다. 정원에 있었던 도정이 정원로인 것은 지리의 기본 상식으로 갑산이 또한 정원이었던 것입니다. 평안도 기성의 건치현역에 정원 대도부를 또한 정주목으로 고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원이 또한 정주이기도 합니다. 평안도 정주목의 군명을 정원, 조천, 귀주라고 합니다. 전라도 장흥, 함경도 정평, 평안도 정주는 정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함경도 정평의 군명 파지란 파촉의 파 지역이며 중산이란 중국이라는 의미입니다. 천하의 중심 금성과 지왕에서 국내성이 있었던 곳의 지명들입니다. 자, 그러면 역사 속 제주가 있었던 곳의 지명에 충격을 가해 봅시다. 제주가 있었던 정원 귀성과 같은 지명엔 평안도 정주의 여건을 인용합니다. 신안역 주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경상도 송주의 군명을 신안, 가야, 성산, 경산, 대주라고 합니다. 경상도 송주의 군명이 평안도 정주의 여건 신안역과 동일한 신안으로 경상도 송주를 또한 서울인 경산이라고 합니다. 역사 속 제주의 정원이 신시개천의 무대 경도인 서울에 있었다고 신증동국 여지스남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를 입증해야죠. 제주의 누정을 인용합니다. 제주의 누정에 망경루가 있었다고 합니다. 망경루란 경도인 서울을 바라보는 누각으로 신시개천에 있었던 제주에 가까운 곳에 경도가 위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 속 제주는 역사 속 경도인 서울에 있었다고 우리의 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스남이 미련한 국민들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부 양씨가 탄생한 제주는 경도인 서울에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의 서울이 아닌 오르봉에 있었던 역사 속의 서울입니다. 제주의 말목장, 상기 제주와 같은 지명 정원 귀성 정주에서 정주목의 주치를 마산의 남쪽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말 마자가 같은 지역에 있었다고 합니다. 제주의 한라산과 같은 산인 원산이 있었던 곳이 또한 충청도 한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주의 한산과 말 목장이 있었던 마 지역이 중복되는지 밝히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충청도 한산의 군명을 마산, 마읍, 한주라고 합니다. 충청도 한산의 군명이 마산, 마읍으로 이곳이 역사 속 말 목장이 있었던 제주로 국내성이 있었던 화산에 있었습니다. 역사 속의 제나라, 충청도 청주의 군명을 청주라고 합니다. 즉 청과 청은 동일한 지역으로 제후국 제나라의 제와 제주의 제는 동일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을 신증동국여지스남에서 찾아봅시다. 경기도 양천의 군명을 공암, 제양, 파릉, 양평, 양원이라고 합니다. 황해도 황주의 군명을 제안, 용흥, 성성, 대령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양천의 군명 제안과 황해도 황주의 군명 제안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이곳이 제후국 제나라가 있었던 곳으로 양천의 군명 반흥이란 이곳이 신시개천의 무대 파촉의 바로 천하의 중심 금성 천부와 국내성이 있었던 곳으로 박토부도라고 했습니다. 역사 속 제주가 천하의 중심 금성과 제왕에서 국내성이 있었던 곳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곳에서 삼성인 고부 양씨가 탄생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실제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고씨, 본가는 제주가 대종이며 10여 본이 문헌에 전하나 횡성을 제외하고 모두가 제주의 분정이다. 양씨 부씨와 함께 탐나의 지배 시적으로 탐나 개벽 설화 삼성혈 전서로 전해지는 삼신인 중에 고울라가 시조이다. 시조로부터 45세까지 탐나 군주를 세습해 오다가 46세 말로가 고려에 입주하여 그가 모든 고씨의 중시조가 되었다. 본가는 제주가 대종이라는 말은
고씨가 탄생한 제주가 바로 고향이라는 말입니다. 그 땅에서 고씨가 나오지 제 땅에서 고씨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제주가 바로 고향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고씨가 탄생한 고향의 지명을 밝혀봅시다. 경기도 고향의 군명을 다를성, 행주, 덕양, 고봉, 개벽, 우왕, 왕봉이라고 합니다. 고씨가 탄생한 경기도 고향의 군명이 왕봉이라고 합니다. 이곳이 바로 국내성에 있었던 제왕의 지역이기도 합니다. 경기도 고양, 경상도 고령, 전라도 흥양은 고향의 군명에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고향은 국내성이 있었던 곳의 지명이기도 합니다. 경기도 고향의 군명 덕양과 덕주는 또한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경기도 고향의 군명 덕양과 평안도 덕천의 군명 덕주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평안도 덕천과 영원의 군명 요원이란 요양과 동일한 지명으로 이곳을 거란 여진의 오랑캐로 주작했던 것입니다. 우선 요양 요원의 요의 바른 의미를 살펴봅시다. 여진은 소인 즉 스키타이, 키타이, 구려, 소구루, 자갈 혹은 요인, 아랄해 주변 사람을 의미하는 라오인이라는 말입니다. 아랄, 야루, 알류, 요라는 말은 결국 스키타이 아리안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아랄의 아는 존칭의 접도로서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면 랄이 되는데 랄이라는 말은 발음하기가 힘들어서 라오 혹은 랴오 혹은 라오가 되고 그 발음을 한자로 고정해서 요가 되고 그 동쪽은 요동이 되고 서쪽은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랄의 주변 지역을 만주라고 불러왔던 것으로 그러면 만주가 무슨 뜻일까요? 우선 만자의 뜻을 보면 기본적인 뜻이 가득 차다는 의미인데 그릇에 가득 차서 흘러넘쳐 퍼지다는 뜻입니다. 원래 탕쿠투와 여진 거란 지역의 천조 천축에서 샤카 스키타이가 인구가 가득 차서 흘러넘쳐 퍼져나온 스키타이족을 의미합니다. 동서남북 사방팔방으로 다 퍼져나갔겠지만 그 이후 각각 다른 이름으로 불리게 되고 후에 여진이라고 고착되었지만 요인 혹은 요진을 만주족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고씨의 시절을 고울라라고 했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고씨의 시절은 전욱 고향으로 이 분의 봉지로 받은 국내성이 고향인 제주였습니다. 전욱 고향 제국 고신의 뒤를 이어 당군 왕검이신 고주몽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기원전 2333년 제정물리의 시원으로 왕부의 수장이 되어서 왕이 되신 분이 바로 고주몽으로 이분이 제주고씨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의 후손들이 만든 나라가 바로 황제국 주나라였던 것입니다. 자, 고씨는 여기까지만. 부씨, 제주 부씨는 제주를 본관으로 하는 한국의 송씨이다. 희조는 탐나 계곡설에 등장하는 부울라이다. 조선 초에 진용교의 후령 별장을 지낸 부언경을 일세조로 한다. 자, 그러면 부씨가 탄생한 부 땅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전라도 장흥의 방면을 인용합니다. 부산, 북쪽으로 처음은 오리이고 끝은 시보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전라도 장흥에 가까운 곳에 부씨가 탄생한 부산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전라도 장흥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전라도 장흥의 군명은 오차, 오화, 정안, 정주, 관산, 회주라고 합니다. 상기 전라도 장흥, 평안도 정주, 함경도 정평은 정주의 군명에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상기 제주의 지명 중에서 정원, 귀성, 정주는 제주와 동일한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전라도 장흥의 군명이 정주였습니다. 이곳 역사 속 정주가 또한 제주로 부씨가 제주에서 탄생한 곳이 맞습니다. 부씨도 여기까지만. 양씨, 본가는 문헌에 제주, 남원, 충주, 양주, 임천, 나주 등으로 전하지만 모두가 제주 양씨에서 분적된 곳이다. 양씨는 제주의 토박이 양씨와 육주의 양씨로 대별되는데 남원 양씨를 중심으로 한 육양계와 전체의 70%를 차지한다. 또 양씨는 모두가 탐나 상성혈, 설하의 양을라를 단위 시조로 하는 동계 혈족이며 본래는 양성을 쓰다가 신라 태종 무열왕 때 탐나의 왕족이었던 양탕이 신라에 들어가 벼슬을 하면서 사성에 의해 양씨로 개성하였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양씨가 탄생한 양땅도 찾아드리겠습니다. 경상도 양산의 군명을 양주, 의춘이라고 합니다. 함경도 덕원, 경상도 양산, 의령은 의춘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경상도 양산의 군명이 양주입니다. 양씨와 양씨는 동일한 성씨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함경도 덕원의 군명 동모는 대진국 발해가 공급된 곳인 동모산이 있었던 곳이며 군명 의춘은 진시황제의 아방궁이 있었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상기에서 거란이 있었다고 하는 이 지역인 평안도 덕천과 동모가 있었다고 하는
함경도 동호는 동일한 지명입니다. 상기에 중복된 군명 의춘에 있었던 정제가 의춘정으로 진시황제의 아방궁이 이곳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제 왕의 성, 공내성, 화성, 만리장성이었습니다. 양씨가 이곳에서 탄생했습니다. 이제 고부 양씨는 여기까지. 고부 양씨가 탄생한 역사 속 제주가 주나라의 제후국 강태공의 제나라이면서 진시황제의 아방궁이 있었던 왕부의 중심으로 이곳이 역사 속 제왕의 성, 공내성이며 조선의 화성이었습니다. 고부 양씨들 모두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